자, 여러분 238페이지에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조세 총론, 조세의, 조세 분류 등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조세 총론은 여러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조세 총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공부가 되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냐면 조세의요. 조세라는 것이 어떤 거냐 공부합니다. 근데 이 조세의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냥 우리 교양 삼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세의에 관해서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험에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번 이 기초입문 과정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강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의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조세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처음에 용어가 낯설고 그런데 또 세목들을 세금들이 낯선데 이 세금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자 익숙해지면 극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 조세 분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세 분류 부분에서 물론 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요. 26회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징수 방법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수 방법이. 그래서 다 강론과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뒤에 뒷부분이 쉬워집니다. 이 징수 방법, 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진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또 이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라는 것과 가산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26회 시험에서는 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거 이 경우를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자 우리 종합문제 속에서 물어봤었습니다. 또 최근에 몇 년 전에도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이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과 함께 파생되는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자,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 출제 항상 조세 총론 부분에서 출제 항상 1순위입니다.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세금은 있잖아요. 세금은 자 채무자의 재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공매 경매 그 대금에서 매각 대금에서 팔아서 공매 경매에 넘어가서 팔아서 받은 그 매각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채권자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위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었는데 이 예외가 이제 물론 더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 26회 시험에서는 자 종합문제 조세 총론 종합문제 속에서 이 원칙 부분에서 정답 지문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맨날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이 각종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 순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그 내용이 자 출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와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무난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조세 총론은요.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은 자 어떤 법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이 되는 사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조세 용어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국세기본법 또 국세를 징수하는데 자, 징수와 관련한 국세징수법 또 그다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지방세 기본법이요. 이런 법들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시험에 여태까지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다가
딱 한 번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 출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중개사 1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샅샅이. 그런데 한 번 출제되고 출제되지 않는 그 이후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맞추려고 세법을 샅샅이 이런 법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자, 강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충 거의 대부분은 자, 벗어나지 않고 제가 가르쳐드린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끔가다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나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 공부하고 오늘 조세의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8페이지 교재를 봅니다. 조세 총론, 자, 제1장 조세 기초이론에서 제1절 조세 개념 먼저 01번의 조세 정의가 나옵니다. 자, 혹시 밑줄을 그려고 자, 펜을 딱 들고 자를 준비하고서 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자, 펜을 내려놓고 자를 내려놓으세요. 조세의 의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교양 삼아서 조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한번 살펴보는 것 뿐이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조세 정의가 자, 세 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란 국가 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인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요 줄 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면 조세의가 그러면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지만 학자들이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얘기하겠죠. 사람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 조세 정의를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편안하게 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주체는 반드시 국가 지자체입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인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다. 이렇게 그냥 한번 알고 가시면 돼요. 줄 긋지 말고. 양가로 2번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까? 국가나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거죠. 돈이 있어야지 국가나 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것은 그 당시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부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뭐 국민들에게 자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벌금을 때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요즘 같은 때 가만히 보면 유난히 막 교통단속을 많이 한다거나 딱지 많이 떼거나 그럴 때 딱지 끊을 때 왠지 이거 뭐야 이거 돈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딱지 많이 끊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양가로 3번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에 여러분이 재산세를 낼 때요.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여러분 지자체에서 여러분한테 기념타올이라든가 비누 같은 거 한 장 준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금 낸과 동시에 뭐 직접적으로 준 거 있어요? 없습니다.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세는 자 세금 낸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받을지언정 우리가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줄 보세요.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관계에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와는 구별된다. 사용료는 냄과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해줘요. 자, 수수료는 냄과 동시에 특정 용역을 대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자, 줄 긋고 싶은 욕망이 샘솟음 치더라도 여러분 참으세요. 제가 이따 줄 그어야 될 분들은 줄 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4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 무조건 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세금 안 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과세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과세요건이 뭔지 거기 자 참고로 나와 있는데요. 바탕스 박스에. 근데 이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외워야 돼. 그런데 학자들이 되게 4가지로 들고 있는 것이 통설인데요. 자, 그러니까 다른 소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누가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이 세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 과세 대상,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과세 표준 세율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읽어보시는 거고요. 용어 정리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양가로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여러분, 자, 조세는요, 내가 내고 싶다고 그래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내고 싶다고 그래서 안 내고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조세는 이행을 강제합니다. 세금 안 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에 넘겨서 다 세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합니다. 양가로 6번이요. 자, 여태까지는 이제 교양이었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딱 하나 나왔습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 이행하는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여러분 이행할 때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화폐경제 시대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양돈업자가 있어요.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중에서 3마리 끌고 와가지고 시군구 세무과 공무원 나오러 온다 그러면서 3마리를 주면서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빨리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돼지 받아가지고 그 돼지 오기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요. 자, 보세요.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요. 먼저 물납이라는 것이 허용되고요.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말하는 분할 납부와 다릅니다. 이건 아무런 세금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세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 요건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하실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거. 또 물납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지방세 세금들이 있지만 이따 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물납은 뭐만? 재산세, 잘 들어보세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자, 25회 시험 때,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동시에 허용되는 세금들을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합격하신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자, 학습 모임에서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재산세,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이게 떠올라가지고 답을 쉽게 골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또 시험에서 이렇게 바꿔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예요. X입니다.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허용되고요. 종부세.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이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는 안 되고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언제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5년까지는 양도세가 물납이 허용되는데 지금 2015년 말 현재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양도세 물납을 물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폐지할 예정이다. 자, 그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자, 근데 폐지할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자, 2015년 말에 자, 국회 어떤 법의 어떤 처리 과정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확실하게 양도세 물납이 폐지됐다. 법령이 지금 없어요. 입법 예고만 나온 거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확정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2016년 1월 달이 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확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그냥 자, 입법 예고가 나와 있다. 물납 폐지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현재까지는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자, 현재요. 자, 그러니까 2015년 지금 11월 말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허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2016년부터 자, 폐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 법인세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또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있죠. 우리 시험에서 법인세라든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법예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 얘네들은 자세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할 때 무상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자, 그랬을 때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세 이렇게 얘기하죠. 상속세. 자,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이건 죽어서 재산이 무상 이전하고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로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무상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무상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그랬을 때 무상 이전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의 출제 범위가 아니지만 자,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는 것이 상속 증여로 어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다릅니다. 세율이. 자, 그다음에 상속 증여받아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소득세와 매매로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상속세, 증여세 자체에 관한 그런 세금에 관한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출제되지 않고요. 어떤간에 부가가치세는 자,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어떤간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허용되고요. 양도세는 물납 자, 폐지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종부세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물납과 분할납부 개념과 그다음에 이런 허용되는 세목들 이런 것들만 한번 자, 살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39페이지 양가로 6번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을 납부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세법에서는 지방세에서 밑줄입니다. 자, 현행세법에서는 지방세법이 뭐 재산세와 밑줄이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자, 밑줄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세에 해당하는 돼지꼬리 땡냐에서 물납 폐지할 예정. 요거를 여러분들이 양도세 돼지꼬리 땡냐에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상속증여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다음에 용어정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조세 의의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가볍게 보시고 물납과 분할납부,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여러분 제2절 조세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별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 자, 이쪽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요. 어떤 얘기냐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요. 여러분.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 져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 져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 다음 뭐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는데 재산세까지 고르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이건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로 우리가 나눠줍니다. 이거는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미국으로부터 하와이 섬, 멋진 신혼여행지, 자, 꿈의 신혼여행지 하와이 섬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수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우리 세법인데 관세는 전혀 부동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자, 내국세 많은 국세 세금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내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교양 삼아서 한번 말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1세목,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근데 알 필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고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이 있고 하나의 국세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 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자, 그런데 지방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데 그 지방세법에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어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나 하나의 세법에 여러 세금들이 몽창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자, 지방세는 통합법정주의, 뭐 저 단일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일법주의, 지방세법 단일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멋대로. 중요한 말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거라 교양 삼아서 처음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순수하게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배운 거예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울 건데 취득세예요. 등등등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구도라고 그랬죠 아까? 자,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아까 부동산 세법을 개요하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재산세. 자, 그다음에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 어떤 세금인지는 차차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또 주민세 같은 세금이 우리 특광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다음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거기서 지문에서는 이제 재산세는 없었고요. 자, 다른 세금들 쭉 깔아놓고 물어봤었는데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등록면허세를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상시 항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다. 도세. 자,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 항상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또 그렇게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독립화 문제로는 자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추가해서 나중에 배울 것들이 좀 있고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 문제 풀 때 이게 국세 세목인지 지방세 세목만 고르라고 하는지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방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 국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240페이지 교재 보시면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세의 이렇게 줄 긋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국세청이 담당하고 관세는 자 제외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다. 한편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자 교양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세목이 나와 있는데 국세 세목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출제되죠. 소득세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리고 법인세는 시험 관계없고 부가치세 시험 관계없고 상속증여세 시험에서 안 나오고 개별소비세 우리가 기름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소비세 무슨 뭐 전자제품 같은 거 구입할 때 부과됐던 개별소비세예요. 이런 것들 시험 관계가 없습니다. 주세 여러분들이 어젯밤에도 술 한 잔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요즘 인기 끌고 있는 자몽 유자 소주 한 병이요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주세부터 했죠. 우리 시험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 관계 없죠. 인지세는 우리가 몇몇 특징만 알면 돼요. 인지세는 시험에 자 관계가 있긴 있는데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자 우리가 시험에 몇몇 특징만 알면 돼요. 인지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고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보게 될 건데 몇몇 특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출제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소득세에서 6문제. 자, 그 다음에 인지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대략적인 특징만 알면 몇몇 특징만 알면 되는 세금들이고 나머지 국세 세금들은 우리 시험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1페이지 지방세. 자, 지자체가 재정 수요 충당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세목이 나와 있는데 취득세에서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해보세요. 머리 글자에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입니다. 얘네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얘네들 4가지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네들도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서 이렇게 취득세 그 다음에 또 특방 도가과세 세금,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또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요. 나중에 어떤 세금들인지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 예, 소득세만 빼놓고 나머지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냐면 과세주체가 특광도입니다.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도가 아니라 시군세, 특광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자, 우리 241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세 분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